얼굴이 변하면 반드시 운명이 변한다. 관상을 성형하라는 뜻은 아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복을 끌어당길 얼굴이 될 수 있다. 운명은 수많은 가닥이 모인 복잡한 실타래이자 거대한 모자이크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온다. 좋은 운명은 밝은 마음에 깃든다. 새로운 운을 일으키는 첫걸음은 얼굴을 살펴 내 운명의 기롱화복을 파악하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얼굴 좋아졌다. 요즘 좋은 일이 많나 봐. 얼굴빛이 환해졌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봅니다. 내 얼굴이 밝아졌는지 어두워졌는지.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얼굴은 세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죠. 세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면 이왕이면 좋게 바뀔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얼굴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사는 곳이 운명이다 등의 책으로 잘 알려진 주역학자죠. 초은 김승호의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입니다. 저자는 얼굴이 가장 정확한 운명 기상도라고 말합니다. 슈퍼컴퓨터가 기상 관측 데이터로 일기예보를 하듯이 사람의 운명도 얼굴의 변화를 통해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얼굴은 고정 불변이 아니라 다가올 운명을 시시각각 반영한다고 합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타고난 생김새는 일부분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생기면 이런 운명이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생김새에 더해 눈동자의 태도, 얼굴과 목의 움직임, 갑자기 생겨난 상처, 말투, 음성, 헤어스타일까지 한 사람이 가진 거의 모든 외형이 만들어내는 운명적 결론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상 이론에 주역의 섭리를 결합해 운명의 단점을 보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운명 기상도를 읽는 법을 알게 되면 내 얼굴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타인의 얼굴도 읽을 수 있어 귀인을 만날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초은 김승호의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얼굴이라는 운명의 지도. 운명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일기예보나 기대 여명처럼 짐작할 수 있는 것. 운명을 미리 알고 싶은가? 먼저 이것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점쟁이나 무당, 도사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운명을 알아낸다. 과학자들은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측하고 예견하는 일을 해왔다. 일기예보처럼 자연현상의 운명을 알아내는 건 역시 과학의 한 분야다. 일기예보는 과학적으로 미래의 기후를 알아내는 것으로 요즘은 적중률이 아주 높다.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날씨는 거의 일상적으로 예측된다. 옛날에는 특별한 노인들이나 도사들이 기상예보를 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아주 신통하게 여겼다.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미래의 기후를 기상청 수준으로 맞췄다고 한다. 물론 그들은 경험적으로 살필 것을 살펴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했을 뿐이다. 의사들은 위중한 환자를 보면 그의 기대 여명이 몇 개월 정도인지를 거의 정확히 안다. 이건 역시 그 환자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이미 미래를 잘 예측한다. 이것은 곧 운명을 아는 것과 같다. 운명 예견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하고 살아간다. 가령 부모는 자녀를 왜 교육하는가?
어린 시절에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가 나빠지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정도는 예견이 아니라 상식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건 역시 넓은 개념에서 보면 운명을 미리 아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운명에 대해 종종 생각해보곤 했는데 적중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현재를 잘 살피면 누구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정밀하고 단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개연성이 큰 미래를 알 수 있다. 일기예보나 중환자의 기대 여명처럼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간다. 현재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해보면 미래도 판단할 수 있다. 어떤 부모는 어린 자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한다. 아이의 기질, 행동, 습관 등을 보고 직감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사물과 현상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아는 것은 공부나 수행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보고 운명을 아는가 라는 문제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가 사물의 형상이나 형태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인데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겉모습에는 뜻이 있고 운의 방향이 있다. 장자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나 발견했다. 못생기게 그지없는 나무였다. 비틀어지고 가늘어서 목재로 쓸 수도 없었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당치 않았다. 목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군. 참으로 못난 놈이야. 목수가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이 말한다. 이 나무가 오랫동안 살아남게 된 것은 오로지 그 형상 때문이다. 만약 굵고 반듯하다면 벌써 베어져 목재로 쓰이지 않았겠느냐. 목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무도 생긴 모양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사물은 형상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강가에 널린 돌덩이도 모양이 그럴듯하면 수집가에게 발견되어 관상용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사람도 외모가 잘생기고 훌륭하면 크게 대우받는 경우가 있다. 단지 생긴 것만 고울 뿐인데도 말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도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투명하고 아름답고 단단한 다이아몬드는 황금보다 비싸다. 고귀한 대접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운명이다. 금강산도 그 형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 덕분에 평생 외롭지 않게 지낸다. 만약 아름다운 형상이 아니라면 산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 고독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형상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다. 운명을 유도하는 무한대의 효용이 있다. 사물은 기능도 중요하지만 형상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가령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라도 외형이 기괴하거나 괴상하면 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 역시 겉모습이 아주 중요하다. 내용물은 싸구려인데 포장이 그럴듯해서 잘 팔리는 상품도 있지 않은가. 게다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낼 때는 정성스러운 포장이 필수다. 형상은 어떻게 미래를 보여주는가? 형상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연구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특히 사람의 얼굴은 그 모양에 따라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특정한 미래로 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찍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이 발달했다. 거기에 주역의 형상 논리를 가미한 것이 바로 관상이다. 형상 논리는 한마디로 형상이 운명을 유도하고 현재의 미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상 논리는 경험을 통해 점점 발전할 수 있다. 옛사람들은 먼저 사람을 보고 공통성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저 사람은 권력자인데 또 다른 권력자와 공통점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다른 부자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는가? 관상 이론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을 접하고 관찰하며 비교해보면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나 역시 그렇게 공부해왔다. 관상은 주로 인간의 얼굴을 관찰하고 판단하지만 단순히 잘생겼거나 못생겼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잘생겨도 운명이 나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반면 척 봐도 상당히 못생겼는데 운명이 좋은 경우도 많다. 아름다움이나 권위, 친근함 같은 1차원적인 느낌이 아닌 관상법만의 독특한 판단 영역이 있다. 사물의 용도는 재료 자체보다 외형에 의해 용도가 정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날카로운 모양의 창은 재료가 대나무든 쇳덩이든 찌르고 꽂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기능이란 바로 미래를 유도하는 원인이자 노릇을 한다. 인체도 관이나 자루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생리적 기능을 발휘한다. 관이나 자루의 모양이 결국 인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형상은 사물의 결론이다. 그리고 형상은 내면의 기능을 강화한다. 내면의 기능과 외부의 형상은 사실 상보적인 관계다. 우주는 내부와 외부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는 운명 기상도.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인간의 표정은 10,000가지 이상이라고 한다. 42개의 얼굴 근육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다. 사람의 얼굴은 아주 섬세한 반면 동물은 그렇지 않다. 동물의 얼굴은 그저 몸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동물도 표정이 있으나 가지수가 별로 많지 않고 그나마 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동물은 정신이나 감정 자체가 인간처럼 고도로 발달하지 않아 얼굴에 나타낼 내용 자체가 적다. 사람의 얼굴은 호수처럼 맑고 내면에서 발출하는 온갖 현상들이 그려진다. 표정을 관찰해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사람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마음 상태를 읽는 실험을 해왔는데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한다. 이런 노력이 아니더라도 얼굴을 보고 마음 상태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이미 존재했다. 프로파일러나 베테랑 형사들은 얼굴을 보고 범인인지 아닌지를 감지해낸다. 엄마들은 아이의 표정을 보고 거짓말인지 알아내고 포커의 명인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슬쩍 보기만 해도 그가 가진 카드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람은 얼굴에 표정을 지어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달한다.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이 표정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온 결과다. 표정은 자동적이고 습관적이며 본능적인 것으로 우리는 적당한 표정을 지어 보임으로써 삶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미소를 지어 경계심을 낮추고 적에게는 험한 표정을 지어 물러나도록 한다. 표정으로 마음을 전달하다 보면 감정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런 교감은 사람 간의 연대를 강화한다. 얼굴의 표정이 일종의 언어인 것이다. 우리가 표정을 지으면 한순간에 곧바로 사라진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지내다 보면 그가 자주 지어 보였던 표정이 어느덧 얼굴에 고착된다. 이로써 그 사람의 과거도 읽을 수 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타고난 단점도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독심술은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기술인데 요즘은 컴퓨터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사람은 일부러 표정을 꾸며낼 수도 있다. 목적에 따라 얼굴의 표정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이래서 인간의 얼굴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문다. 그래서 나는 사람과 잠시 마주 앉아 있으면 그의 지성이나 의식 수준을 쉽게 파악한다. 얼굴에 그 정보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얼굴의 뜻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머나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태동한 것이 관상학이다. 많은 성각자의 연구에 힘입어 관상법은 차츰 틀을 갖췄다. 거기에 주역의 원리가 적용됨으로써 관상법은 더욱 심오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늘날에는 과학자들도 뛰어들어 얼굴 이론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다. 앞으로 인류는 옛 선인들의 연구와 주역의 원리, 과학적 실증, 임상 등을 결합해 학문적 완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알아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류의 안정과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얼굴을 보면 운명이 보인다. 인간의 삶에 얼굴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어쩌면 이것이 관상법의 기본이다. 얼굴의 역할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누구나 다 안다. 쉽게 말해 잘생겼나 못생겼나 예쁜가 안 예쁜가 등인데 이 문제는 사람에게 실로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것을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여기서는 얼굴이 갖는 운명적 요소만 다루고 그 외의 문제는 논외로 하겠다. 얼굴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일단 눈, 코, 입, 귀 등 4가지 요소가 중심이다. 이 4가지가 얼굴의 지도를 만든다. 여기서는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다루며 관상 이론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하자. 얼굴에는 다양한 근육이 있는데 이것을 밀고 당기면서 표정을 만든다. 물론 얼굴의 근육은 생리적으로 외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반영된다. 표정은 저절로 지어지기도 하지만 일부러 의도해서 지을 수도 있다. 어쨌건 이 모든 현상은 얼굴의 역사를 만들고 얼굴의 흔적을 남긴다. 예를 들어 평생 많이 웃고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웃음의 기운이 서려 있다. 반면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팍팍함과 피곤함, 공공함이 역력하다. 어디가 어떻다고 딱 꼬집어 표현하지 못해도 단박에 느껴지는 인상이 있다. 표정에 따라 얼굴은 변화하고 실시간으로 살아온 역사가 기록된다. 이것을 살핌으로써 미래의 특성, 즉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 얼굴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얼굴의 공통 원리다. 얼굴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은 그 모양에 따라 일정한 작용이 있다. 예를 들어 귀가 앞을 향해 열려 있으면 아무래도 전면에서 다가오는 소리를 더 잘 들을 것이다. 물론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겠지만 그로 인해 그 사람의 주의력도 달라질 수 있다. 레이더의 접시가 앞으로 열려 있으면 뒤쪽에서 오는 파장은 아예 잡아내지 못한다. 그리고 접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파장을 잘 잡아낼 것이다. 귀도 마찬가지다. 물리적 형상은 생리현상의 차이를 유발한다. 그 차이가 아무리 미미하다 해도 미세 영역의 수준에서 보면 기능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가령 턱이 작은 사람은 큰 사람에 비해 움직임이 빠를 수 있다. 무거운 턱을 움직일 때보다는 물리적으로 힘이 덜 들기 때문이다. 같은 힘을 주었을 때 무거운 물건과 가벼운 물건 중 어느 것이 쉽게 움직이겠는가? 만물은 모양에 따라 기능의 차이를 보인다. 비행기의 경우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유선형이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뜻이다. 얼굴의 모양은 일단 물리적 특성을 일으키는데 모양이 같으면 작용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모양이 같으면 그것이 얼굴이든 물건이든 그에 따른 일정한 작용이 있다. 얼굴의 경우 이것은 생리적 틀을 형성한다. 관상은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 그리고 얼굴의 두 번째 작용은 내면이 얼굴 근육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관상은 이를 관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용은 형상이 갖는 주역의 섭리이다. 이것은 과학을 넘어서는 영역에 속한다. 과학자들은 아직 만물의 모양이 운명을 유도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또한 과학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의 나쁜 변화를 주의하라. 얼굴의 표면은 검거나 탁해서는 안 된다. 안색이 하늘처럼 맑아야 한다. 얼굴은 하얀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깨끗한 하늘이 되기 때문이다. 낯빛이 어두우면 이는 주역에서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상으로 평생 남과 다투는 일이 많고 법적 분쟁에도 휘말리는 운명이다. 사업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다가 손해를 자초한다. 특히 눈 위쪽이나 아래쪽이 탁하거나 어두우면 이는 만사가 지연된다는 뜻이다. 결국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얼굴 피부에 검은 점이나 사마귀 혹은 상처 등이 있어도 의미는 같다. 점이란 나쁜 것을 지속시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급적 점을 빼고 점 위에 난 털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점 위에 나는 털은 나쁜 물건을 예쁘게 포장한다는 뜻이다. 털까지 나는 점은 기필코 제거해야 한다. 모름지기 얼굴이 맑고 깨끗해야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얼굴의 상처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 근처에 있으면 가장 나쁘다. 눈은 천양을 뜻하는데 상처가 있으면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눈 성형이나 주름을 없애는 시술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후에 하는 게 좋다. 특히 너무 이른 나이에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하면 자칫 더 나쁜 변형을 유도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운명이 변할 징조다. 보조개는 어떨까? 보조개는 매우 좋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다. 하늘의 별은 우주의 운명을 좋게 한다. 여드름이 났거나 흉터 때문에 거친 피부는 어떨까? 여드름은 일시적일지라도 그 기간에 나쁜 운을 초래할 수 있다. 일시적인 피부병도 마찬가지다. 체질적으로 타고난 거친 피부 역시 운명에는 좋지 않다. 얼굴은 하늘인데 이는 하늘이 흐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흐리면 몸의 활동에도 지장을 받는다. 흐린 하늘이 지속되면 신분이 위태로워지는 등 나쁜 운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얼굴은 깨끗한 것이 가장 좋다. 얼굴에 난 상처 하나도 즉각적으로 운명의 영향을 일으킨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낫게 마련이지만 그동안은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 계약이 파기되거나 배신을 당하는 등 돌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얼굴에 상처를 자주 입는 사람은 상처가 아물었다고 해도 그 자체가 운명에 해롭다. 이는 주역의 괴상으로 천수송에 해당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재판에서 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다는 의미이다. 얼굴이 맑고 깨끗하면 운명은 반드시 좋아진다. 얼굴이 언제나 깨끗하다면 비록 나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한다. 얼굴은 천이므로 만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다. 따라서 이것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운명을 좋은 쪽으로 보존한다는 뜻이다. 얼굴에 무엇인가 존재한다면 이것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좋을 리가 없다. 얼굴에 점이 너무 많으면 신속하게 제거하는 편이 좋다. 운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운명 개선은 평소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먼저 운명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로 때문에 얼굴이 일시적으로 붓는다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얼굴에 살이 오르는 것 등은 운명의 나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얼굴에 나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얼굴의 태도는 절도 있고 단정하게. 얼굴에도 태도가 있을까? 얼굴의 태도라고 하면 우선 얼굴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을 움직이면서 사는데 여기에는 운명적 요소가 많다. 마음의 느낌이나 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고개를 심하게 뒤로 젖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고개를 젖히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거나 무의식적인 습관 때문이다. 처음에는 잠깐씩 그러다가 나중에는 습관으로 고착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에 상응하는 운명을 초래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개를 젖히고 듣거나 말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 반드시 운명의 철퇴를 맞게 된다. 그러한 태도는 매우 건방져 보이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존재가 갖추어야 할 도덕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행태는 주역에서 태풍 대과라고 하는데 갑자기 벼락을 맞는다는 뜻이다. 사업은 마지막 순간에 파탄이 오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이는 무엇인가 깨진다는 뜻으로 위태롭기 그지없는 운명이다. 습관적으로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난다. 사람은 남이 말을 할 때 고개를 고정시키고 그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 이해한다는 뜻으로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대화 중에도 집중은커녕 수시로 고개를 돌려 두리번거리면 어떻겠는가? 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처지도 아닌데 왜 그러는가? 이런 사소한 습관이 운명을 나쁘게 만들어간다. 주역의 괴상으로는 풍지간인데 이런 사람은 매사에 실증을 잘 내고 직장에서도 오래 근무하지 못한다. 친구 관계도 오래 이어가지 못하고 인생 전반에 정착이 잘 안 된다. 항상 사건을 끌고 다니는 나쁜 운명이다. 좋은 운명이란 결국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을 인생에 고착시키는 것인데 풍지간의 운명인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어떻게든 망가뜨려야 편안하다. 사람은 혼자 있든 남과 있든 두리번거려선 안 된다. 얼굴의 움직임은 절도를 갖춰야 하는 법이다. 얼굴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요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다. 고개를 유난히 많이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 대화 중에 긍정의 표시로 잠깐씩 끄덕이는 것은 예의 바른 행동이지만 계속해서 표가 나도록 끄덕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는 비굴한 행동으로 운명적으로는 신분이 천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직위가 높아질 수 없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도 없다. 자기 사업이라면 모를까 남의 사업에 나아가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큰 돈을 벌 수도 없다. 고개는 잠깐씩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지 계속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패배를 부르는 태도다. 남의 말에 공감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건 역시 지나치면 뜻이 없어지고 미래도 흩어진다. 고개를 자주 가로젓는 사람도 있다. 심각한 경우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가로젓는다. 듣기도 전에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경쟁 관계에서 탈락한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떨어지고 직장도 구하지 못한다. 연애도 어렵고 혹여 애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고개를 가로젓는 것과 비슷하게 공연히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태도는 주역의 괴상으로 수상권인데 이건 역시 나쁘다. 나쁜 운명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고개가 삐딱하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운명의 결과는 똑같다. 이런 사람은 하늘이 돕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너무 굳어 있다.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도 머리 전체가 돌덩이처럼 요지부동인 것이다. 웃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지도 않는다. 그저 조각처럼 멀뚱히 앉아서 혼자 눈만 껌뻑거릴 뿐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은 주역의 괴상으로 천산돈인데 사업은 시작부터 안 되고 사고로 다치면 치료가 안 돼서 몸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 또 단명하고 남과 사귀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 결혼을 했다면 가정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으나 미혼이라면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다. 새로운 직장이 생기지 않고 직장이 있어도 높은 직위에 오르지 못한다. 사업은 확장이 안 된다.
천산도는 산이 하늘 아래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엎드려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인생에 발전이 있을 리 없으니 아주 흉한 운명이다. 오늘의 눈동자에 내일의 행운이 비친다. 눈은 태도와 행실의 축소판. 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그만큼 눈은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얼굴 전체에도 감정이나 생각 등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눈은 특히 더 즉각적이고 자세하게 내면을 비춘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짐작할 수 있다. 형사는 용의자의 눈을 보고 범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을 보고 얼마나 수업에 집중하는지 알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눈동자에서 거짓말을 잡아내고 연인은 상대방의 눈빛에서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감지한다. 이렇듯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확히 투사된다. 주역에서는 얼굴이 천이고 눈은 천중천으로 분류한다. 정신은 바로 양이고 천이기 때문에 정신의 형상이 천중의 천인 눈에 투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자제력이 없는 눈은 쉽게 좌절한다. 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눈의 태도다. 눈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천천히 살피고 깊은 뜻을 생각해보면 감정 상태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화났는지 슬픈지 공포에 질렸는지 즐거운지 만족스러운지 말이다. 그리고 성격이 오만한지 친절한지 다정한지도 알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안다. 눈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 간파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 눈의 씀씀이는 그 사람이 평생 가져온 습관이어서 그의 성품은 물론 운명까지도 알려준다. 화가 나 있는 눈은 주역에서 우레에 해당한다. 이런 눈은 소갈머리가 좁아서 남을 공격하거나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운명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사고를 끌어당긴다.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불운이 눈앞에 도래할 수 있다. 서둘러 눈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눈의 태도는 매 순간의 마음을 반영한다. 반대로 늘 웃는 것처럼 보이는 눈도 있다. 웃음기가 가득한 눈으로 주변에 웃을 일이 없어도 공연히 웃는 것처럼 보인다. 웃는 인상이 좋은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이것은 흉한 관상이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일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 남에게 진심을 얻기 힘들고 정신력이 약해서 쉽게 좌절한다. 웃음이란 그 자체가 바람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실실 웃지 않도록 자제력을 길러야 한다. 친절한 눈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친절함에는 당연히 미소가 동반되지만 그 미소 역시 절도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아무렇게나 흘리지 않는 단정한 웃음이어야 좋은 뜻이 된다. 또 유난히 바삐 움직이는 눈이 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살피는 것인데 이건 역시 아주 나쁘다. 도둑, 사기꾼, 비양심적인 사람의 눈이다. 이런 눈은 당연히 나쁜 운명을 초래한다. 좋은 운명이란 그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른 생각이 많을수록 운명도 좋아지는 법이다. 남을 비웃거나 깔보는 눈, 불성실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눈은 총체적으로 싹수가 없는 눈이고 이런 눈은 운명이 산산조각 난다는 의미다. 요컨대 눈에는 불량한 감정, 경박한 감정 등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눈은 진지해야 하고 삼가야 한다. 그래야 운명이 귀해지는 법이다. 형태가 어떻든 눈의 놀림은 평화로워야 한다. 잘 차려입고 격조 있는 제스처를 장착하라. 형상이란 겉에 나타난 모습이다. 겉모습은 기능을 정의하기 때문에 미래의 많은 부분을 보여준다. 특히 아름다움은 겉으로 나타난 특징일 뿐이지만 그 효능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장을 입어야 정장 입을 기회가 온다. 사물은 겉모습에서 그 기능을 세밀히 살필 수 있다.
가령 옷을 예로 들어보자. 옷을 잘 차려입으면 그에 따르는 효용이 발생한다. 옷 역시 그 사람의 겉모습이기 때문이다. 공작새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민다. 이로써 짝짓기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생물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겉모습을 꾸며왔다. 진화의 목표 중 하나는 겉모습이다. 물론 내면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도 그에 못지않다는 말이다. 모든 생물이 이와 같지만 사람은 타고난 외모를 개발할 뿐 아니라 치장까지 한다. 그것이 삶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옷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진화하고 이것은 당연히 운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내 지인은 굉장히 멋없게 옷을 입기로 유명했다. 젊은 여성인데 10년 이상 봐왔지만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름대로 골라 입었겠지만 안목이 형편없는지 전혀 아름답지 못했다. 그녀의 겉모습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다. 옷만 제외하고 미모나 관상 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하지만 옷은 완전히 낙제점이었다. 오랜 세월 그러다 보니 그녀에 대한 나의 인상은 아름답지 못한 여인으로 정해졌다. 남들도 나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쨌건 겉모습에 대한 잘못된 선택 혹은 태만한 습관은 평생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녀의 운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당연히 나빠질 것이다. 타고난 장점을 부각하기는커녕 유지조차 못하니 애석한 일이다. 주위에서 섣불리 그런 지적을 할 수 없다는 건 역시 애석하다. 반대로 옷을 아주 잘 입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나는 그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봐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옷을 가장 잘 입는 몇 사람 안에 뽑힐 정도였다. 유명 정치인인데 언제나 옷차림이 훌륭했다. 그의 운은 앞으로 좋아질까? 그럴 것이다. 누가 봐도 그는 첫눈에 호감이 간다. 얼굴이 잘생긴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잘 차려입은 옷과 어울렸다. 소위 옷빨이 잘 받다 보니 마치 원래 미남인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정장은 자주 입으면 입을 일이 생기는 법이다. 주로 어떤 경우에 정장을 입는가? 좋은 자리에 초대받거나 공식 석상에 발표하거나 상을 받는 등 축하받을 일이다. 정장을 아예 입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점점 사라질 수 있다. 정장을 입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점잖은 신분에서 멀어진다는 뜻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실질이 문화를 앞서면 천하고 문화가 실질을 앞서면 약하다. 군자는 실질과 문화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 정장을 자주 입으면 운명은 점점 그쪽으로 기울 것이다.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고 예쁘게 가꾸면 좋다.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운명도 그렇게 된다. 사소한 행동 습관이 좋은 관상을 망친다. 여성의 경우 화장도 그렇다. 화장을 얼굴에 잘 어울리게 하면 성형수술의 효과가 나기도 한다. 꾸며서 예쁘면 결과적으로 예쁜 것이다. 꾸미는 것이 남을 속이는 짓은 아니다.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솔직한 것도 아니다. 내 외모를 잘 꾸미면 그것도 내 운이다. 옷이든 화장이든 헤어스타일이든 제대로 갖추면 이는 수택절인데 운명이 편안하고 매사에 순탄해진다는 뜻이다. 참고로 남성의 화장은 양의 기운을 방해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나쁘다. 하지만 약간의 화장으로 얼굴이 크게 아름다워진다면 남성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본다. 외모를 꾸미거나 옷을 잘 갖춰 입는 것은 관상의 확장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입고 잘 꾸며도 볼품이 없다. 이런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관상이 나쁜 것이다. 안경도 잘 맞추었으면 좋은 관상이 되고 치아도 잘 교정하고 미백도 하면 그건 역시 좋은 관상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온몸을 알록달록하게 꾸미거나 지나치게 밝기만 한 것은 마치 그늘 없는 곳에 노출된 물건과 같아진다.
오래 보고 있으면 약간 피곤하다. 밝은 빛을 오래 보면 피곤한 것처럼 무조건 밝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성인들의 스승이었던 강태공의 말처럼 화려하고 밝은 것은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그 빛이 바랜다. 모름지기 아름다움이란 그윽한 면도 있어야 한다. 이른바 신비감이다.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다. 자연스러움과 균형감, 조화로움이 갖추어져야 한다. 헤어스타일, 화장, 옷, 가방, 구두 등이 모두 밝고 화려하면 마치 등불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기운이 쉽게 흩어지고 운명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렇다고 온통 무채색인 작업복을 입고 배낭에 운동화만 착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가 훌륭하다면 거기에 더해 자세나 동작마저도 절제미와 우아함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관상의 확장이다. 가만히 있든 움직이든 항상 고귀한 모습일 때 훌륭한 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운명을 기다린다면 현재의 모습을 더욱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초은 김승호의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 읽어드렸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로부터 얼굴이 좋아졌는데 라는 말도 듣고 좋은 운도 따라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